높은 실업률과 취업난에 빚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대구적 청년들이 스스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은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아니라 시민이 중심에 서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자는 지역혁신 포럼이 대구에서 시작됐습니다. 포항 울산 고속도로에 있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긴 양북 1터널 아래로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활성단층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멸종위기종 복원 증식 사업을 총괄하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복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1월 1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 경북은 쾌청한 날을 보이겠는데요. 찬바람이 불면서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특히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더 떨어져 출근길 옷차림은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한껏 내려간 기온에 옷차림이 나날이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11월의 첫날인 오늘도 우리 지역은 찬바람이 불면서 무척 추운 아침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구의 현재 기온 2도, 안동 0도, 봉화는 영하 4도로 어제보다 더욱 차가운 출근길이 되겠습니다. 낮에는 대구 16도, 안동은 15도로 종일 서늘함이 이어지니까요. 외투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외출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아침엔 내륙 곳곳엔 안개가 끼어 있다가 햇살이 비추면서 조금씩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기 때문에 메마른 호흡기로 인해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각종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계속해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3분기 대구 지역 청년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등록금 원리금을 제때 못 갚는 사람들에게 제기한 민사소송 건수도 지난해 12월 기준 대구만 68건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젊은이들 스스로 청년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은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31살 A씨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첫 발을 빚 2천만 원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신용 등급이 좋을 수 없어 이자가 비싼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걸 할 때 두려운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것보다는 그냥 빚을 좀 잘 갚을 수 있는 일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청년단체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구 청년들이 가진 평균 부채는 2,603만 원입니다. 빚을 내서 교육비로 가장 많이 썼고 다음으로 생활비나 방을 얻는 데 썼습니다. 대구 청년이 만드는 대한은행은 이렇게 빚 있는 청년들 고민해서 출발합니다. 좀 악성 부채로 빠져들게 되는 1번이 사실은 생활비인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좀 대안적인 금융 안전망, 건강한 대출을 해주자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청년연대은행은 협동조합 방식입니다. 조합원들이 매달 10,000원 이상 조합비와 출자비를 내면 대출 권리를 받습니다. 대출은 대개 의료비나 생활비지만 여행이나 수강료 등을 위해서도 가능합니다. 연대은행은 무담보, 무신용, 자율이자란 3가지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연대은행 협동조합 모임 등에 자주 참여하면 신용도가 올라 대출 금액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이번에 대구에서 시작하는 청년을 위한 대한금융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에도 선정돼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대구 청년연대은행은 오는 12월 조합원을 모아 내년 1월에 대출 업무를 시작합니다. 서울에서는 이미 비슷한 청년 대한은행이 시행돼 소액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연대은행이 부실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행정기관이 아니라 시민이 중심에 서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자는 지역혁신 포럼이 출범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풀어야 할 문제를 선정하고 정부와 공기업이 함께 고민하는 방식인데요. 취재의 한태현 기자입니다. 도심 미세먼지를 줄이고 장애인이 쉽게 이리저리 다닐 수 있는 해결책을 시민 스스로 찾을 수 없을까?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에 맡겼지만 달라진 것이 없으니 이제 시민사회가 나서보자는 생각이 지역혁신포럼 탄생 배경입니다. 문제는 시민이 선정하고 해결은 공공기관과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치는 겁니다. 시민들이 문제를 풀어내는 시작 단계부터 함께 하자는 거죠.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사회 문제를 풀자 이런 건데, 지역혁신포럼이 내건 사회혁신 4대 주제는 지방소멸 대응을 비롯해 시민안전 확보, 공유문화 확산, 지역격차 완화입니다. 현장 전문가들과 오랜 회의를 거쳐 주민 체감률이 높은 대구 지역사회 문제 20건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가스공사 등 14개 전국 기관과 단체가 후원하고 17개 대구 지역 기관들이 참여해 함께 사회혁신을 결의했습니다. 지역 문제를 제일 잘하는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이를 뒷받침하고 문제 해결로 나아가는 일종의 바텀업 방식의 사회 문제 해결 프로세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에서 첫 발을 내디딘 지역혁신포럼은 다음 달에는 춘천, 내년에는 혁신도시가 있는 11개 지역을 중심으로 개최해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포항 울산 고속도로 양북 1터널은 길이가 7.5km로 국내에서 두 번째로 긴 터널입니다. 그런데 이 터널 아래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활성단층 여러 개가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땅 강진으로 불안감은 커져만 가는데요. 긴급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개통된 울산 포항 간 고속도로 총 길이 54km 가운데 40% 이상이 터널입니다. 터널이 계속 이어져 평소에도 불안을 느끼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터널이 많고 길고 다닐 때마다 차가 너무 울렁울렁거리고 너무 불안합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경주 토암산 밑을 지나는 양북 1터널 주변에 다수의 활성단층이 존재하고 특히 말방단층을 비롯한 2개 단층은 터널의 입구 부근을 수직으로 통과합니다. 터널 주변에 단층의 활성화 여부를 알려주는 단층 노두가 집중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층이 지표 위로 올라와 있는 단층 노두를 분석하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활성 단층인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죽은 단층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년 전에는 울산 포항 간 고속도로 7개 터널에서 안반을 지탱해주는 록볼트 수만 개를 빠뜨린 채 부실 시공을 한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집안 조사 때 활성 단층을 발견하지 못했고 록볼트 누락에 대해선 대한토목학회에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이미 2002년도 6월호에 지질학계에서 이 지층이 활성 단층이다 이렇게 보고를 한 바가 있어요. 2009년도 실시 설계를 했을 때도 활성 단층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았거든요. 활성 단층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지 않은 거죠. 최근에 양북터널 인근에 위치한 경주 4번 국도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로 도로가 심하게 솟아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질 환경이 비슷한 울산 포항 고속도로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긴급 안전 진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창단 이후 처음으로 FA컵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저녁 광양 축구 전용구장에서 펼쳐진 2018 KB하나은행 FA컵 준결승전에서 대구는 전반 11분 에드가의 선취골에 이어 2분 만에 터진 김대원의 추가골에 힘입어 전남의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결승 무대를 밟게 된 대구는 역시 어제 펼쳐진 준결승전에서 수원을 꺾은 울산을 상대로 다음 달 홈앤어웨이로 펼쳐지는 두 번의 맞대결을 통해 대회 우승에 도전합니다. 멸종위기종 복원 증식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총괄하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복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라질 위기에 놓인 멸종위기종 보존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락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황새 우한자태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등에 황금색 두 줄이 선명한 금개구리. 전남 홍도에만 자생하는 한국 고유종인 참달팽이. 잔뜩 웅크린 수달은 금방이라도 공격할 듯 노려봅니다. 한때는 주변에서 흔하게 보던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거의 사라졌거나 멸종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수가 260종이 넘습니다. 멸종위기종 보건센터는 이처럼 사라져가는 멸종위기종 가운데 올해 양비들기와 여울마자 등 7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복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멸종위기종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황새, 수달 등 7종을 시작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존 종합계획에 따라 복원 대상종에 대한 서식지 연구와 복원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축구장 310개 크기, 250만 제곱미터에 들어선 멸종위기종 복원센터는 연구실과 실험실, 조직 배양실 등 정식 복원시설을 갖췄습니다. 야외 적응 훈련장과 실외 방사장, 활강 연습장 등도 마련됐습니다. 다양한 종복원 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이끌어낼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겁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야생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생태계 건강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사라져가는 멸종위기종을 지키려는 노력이 어떤 결실을 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 콩레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영덕군의 피해 복구비를 1,235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화전천 정비와 산사태 사면 정비, 배수 펌프장 증설 및 신설 등이며 주택 파손과 농경지 유실 피해 주민에게 20여억 원의 복구 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영덕군은 도로와 하천 등 199건의 공공시설물 피해 복구 사업을 조기에 착공해 내년 장마철 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자 노동계가 단식투쟁을 멈췄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지난 29일 권혁태 청장이 삼성전자 서비스 불법 파견 결과를 뒤집은 혐의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등 권 청장의 퇴출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청장실 점거 농성과 단식투쟁을 중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권 청장을 기소하거나 고용노동부가 인사조치를 취할 때까지 노동청 앞 천막 농성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대구 경북의 건설 수주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9월 대구 경북 지역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대구 지역의 건설 수주액은 지난 9월과 비교해 629.9%, 경상북도는 144.6% 급증했습니다. 대구는 공공부문에서 2,028%, 민간부문에서는 533% 늘었고 경북은 민간부문에서 313%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대구의 공공 신규 주택과 민간 재건축 주택 등에서 건설량이 늘어 수주액이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가 시내버스 전업체에 전자출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6개 전업체에 지문인식 장비를 설치하고 급여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배차표의 근무자가 실제 근무자와 일치하는지 교차 점검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시내버스 업체를 전수조사했더니 대부분의 업체가 수기 출근부를 사용해 사후 검증이 불가능했다고 이 제도의 도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시설 운영을 놓고 논란을 빚던 구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 오늘 일반에 무료로 개방됩니다. 이용객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건물 내부의 전시관과 테마촌인 야외 시설물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경북도는 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 세계화재단과 경북행복재단을 이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껏 내려간 기온에 옷차림이 나날이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11월의 첫날인 오늘도 우리 지역은 찬바람이 불면서 무척 추운 아침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구의 현재 기온 2도, 안동 0도, 봉화는 영하 4도로 어제보다 더욱 차가운 출근길이 되겠습니다. 낮에는 대구 16도, 안동은 15도로 종일 서늘함이 이어지니까요. 외투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외출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아침엔 내륙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다가 햇살이 비추면서 조금씩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메마른 호흡기로 인해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각종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계속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도, 영천 영하 1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내려갔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영천 모두 16도 예상됩니다. 상주의 시각 기온 1도, 김천은 영하 3도로 아침이 무척 쌀쌀하고요. 낮에는 상주 16도, 김천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0도, 의성 영하 2도로 출근길 바람이 매섭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15도, 의성 16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17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계속해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